네, 안녕하세요. 기계 소프트웨어 개발 실습 수업이죠. 동영상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학년이 이제 10월 달부터 계속 등교를 하게 돼서 이게 이제 마지막 동영상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실습하면서 학교 와서 실제 장치를 그대로 연습해 볼 수 있으니까 과제를 잘 해놓는 게 좋겠죠. 이거를 빨리 학교 와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장비를 만져봐야지 익숙해질 수 있도록 미리 요 실습 프로그램 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었냐면 편측 솔레노이드 밸브를 가지고 자동으로 왕복 운동하는 전후진 운동하는 프로그래밍을 해보았어요. 그때 편측 솔레노이드 밸브가 자동으로 왕복 운동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실린더의 전진과 후진을 PLC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알려주어야 했는데, 전진과 후진을 PLC에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리드 스위치라는 센서를 사용했습니다. 자, 그러면 복습할 겸 해서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무슨 프로그램을 짤 거냐면 푸시 버튼 1번을 눌렀을 때 실린더 4번이 전후진 운동을 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짜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먼저 전제 조건을 달아주어야겠죠. 실린더 4번이 전진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실린더 4번이 후진에 있어야겠죠. 후진 상태일 때 버튼을 누르면 전진을 한다라고 먼저 한 줄 짜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실린더 4번이 후진에 있을 때 라는 것은 P6이 켜져 있을 때를 의미하니까 A 접점을 달아주면 되겠죠. P6을 달아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4번이 후진에 있을 때 버튼을 누르면 전진해라 라고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전진시킬 건데 바로 출력을 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내부 접점 릴레이 M을 사용해서 우리가 조금 간접적으로 제어를 한다고 했어요.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면 우리가 버튼을 눌렀을 때만 전진을 하는 프로그래밍이 된 거죠. 근데 우리가 손가락을 푸시 버튼에서 떼도 계속 전진하기 위해서는 M0이라는 애가 계속 켜져 있으면 되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자기 유지 회로를 만들어주면 된다고 했어요. 자기 유지 회로를 만들 때 주의할 사항은 이쪽 후진에 있을 때 버튼을 누르면 이라는 이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 P6과 PC 사이에다가 세로선을 다는 게 아니라 여기 양쪽 조건을 포함하는 이쪽에 세로줄을 달아 주어야지만 동작이 제대로 된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손가락을 떼도 전진 상태를 유지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M0이 켜져 있다는 것은 지금 실린더 4번이 전진 중이라는 것을 의미해요. 전진 중인데 언제까지 전진할 거냐라는 조건을 여기다 달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실린더 4번이 어디까지 전진할 수 있냐면 실린더의 전진 한계치인 곳까지는 전진할 수 있겠죠. 그 전진 한계치가 지금 실린더 4번 전진을 감지하는 리드 스위치가 위치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즉 실린더 4번의 전진을 감지하는 리드 스위치인 요 P7이라는 애가 켜지면 실린더는 전진이 끝났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P7을 달아주게 되면 전진 중인데 끝까지 오면 이라는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전진 중인데 끝까지 오면 뭘 할 거니? 라고 우리가 새롭게 어떤 출력 값을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뭘 할 거니를 하기 위해서 일단은 내부 접점 릴레이 코일을 하나 켜주도록 할게요. 얘의 역할은 우리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얘가 아직 뭘 할지는 모릅니다. 그러면 전진 중인데 끝까지 오면 선생님은 후진을 시키도록 할 거예요. 그럼 얘 M1의 역할은 후진이 되는 겁니다. 얘가 후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전진 중인데 끝까지 오면은 다른 실린더를 전진시켜라 라고 얘의 역할이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프로그래머의 역량에 따라서, 역량은 아니고 프로그램의 목적에 따라서 이제 프로그래머가 정하는 거예요. 여기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선생님은 전진이 끝나면 후진하는 애로 얘를 쓸 거예요. 그러면 편측 솔레노이드 밸브가 지금 계속 전진해 있는 이유는 M0이라는 코일이 계속 켜져 있기 때문에 전진을 하고 있는 거죠. 즉 M0의 자기 유지를 끊어주면 스프링의 탄성력에 의해서 편측 솔레노이드 밸브의 공압의 위치가 원위치로 돌아가면서 실린더는 후진하게 될 거예요.
따라서 M1 켜졌을 때 M0의 자기유지를 끊어주면 되니까 이쪽에다가 우리가 B접점을 달아주면 M0이 꺼지게 되겠죠. 그럼 시스템은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시스템 다 만들었으니까 잘 동작하도록 우리가 출력단만 만들어주면 됩니다. M0이 켜졌을 때 솔레노이드 밸브가 전진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M0이 켜졌을 때 솔레노이드 밸브가 켜지게 만들면 돼요. 그러면 실린더 4번에 솔레노이드 밸브가 P24에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P24를 달아주면 전후진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든 거죠. 자, 시뮬레이션 돌려서 한번 잘 돌아가나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항상 느끼는 건데 이게 선생님이 앞부분에 복습을 이렇게 해주는데 이 복습 부분을 잘 보는 친구들이 있는지 잘 모르. 선생님 프로그램 좀 바꿨어요. 이거 제 것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한번 동작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전진하고 후진 잘 하죠. 후진 센서 켜져 있어서 후진에 있을 때 버튼을 누르면 전진하는데 전진 끝나면 빛을 켜지면서 후진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자동으로 잘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편측 솔레노이드 밸브가 아니라 요 양측 솔레노이드 밸브를 한번 제어해 보도록 할 거예요. 양측 솔레노이드 밸브. 양측 솔레노이드 밸브는 편측 솔레노이드 밸브랑 크게 다를 게 없어요. 단지 차이점이 뭐냐면 양측 솔레노이드 밸브는 전진과 후진이 구분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후진을 시키려면 요 P21을 켜주기만 하면 돼요. 전진을 할 때는 P20이 켜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면 P20과 P21이 동시에 켜졌을 때 발생하는 문제예요. 양쪽 다 켜지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게 공압의 방향이 바뀌지 않아서 이전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전진이나 후진을 하고 싶다면 둘 중에 하나만 켜져 있어야 합니다. 그 논리를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짜주어야 하는 것이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솔레노이드 밸브를 이 양측 솔레노이드 밸브로만 바꾸면 동작은 제대로 돼요. 단지 후진이 안 될 뿐입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를 이제 양측 솔레노이드 밸브의 전진단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을 먼저 꺼주어야겠죠. 자, 그럼 요거를 양측 솔레노이드 밸브의 전진단인 P20으로 바꾸고 시뮬레이션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동작은 제대로 됩니다. 단지 후진이 안 될 뿐이에요. 자, 확인을 한번 해보죠. 누르면 전진을 하고 끝입니다. 이거 지금 리드 스위치도 선생님이 안 바꿨네요. 실수를 했네요. 리드 스위치도 바꿔주어야겠죠. 우리가 제어하는 게 P20인데 P20이라는 양측 솔레노이드 밸브에 연결된 실린더가 실린더 1번이기 때문에 1번에 연결된 리드 스위치로 우리가 이걸 바꿔줘야 하는데 선생님이 실수를 했어요. 실린더 1번이 후진에 있을 때라고 우리가 조건을 달아줘야 되니까 P0이 되겠고 실린더 1번이 전진이 끝났을 때 솔레노이드의 전진단을 꺼라니까 여기가 P1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걸 선생님이 어떻게 알았냐면 아까 이거 솔레노이드 밸브가 꺼져야 되는데 꺼지지가 않았어요. 이거 자동으로 꺼지려면 요 리드 스위치가 이제 전진이 끝났어요. 여기가 켜져야지 얘가 꺼지는 프로그래밍을 해놨기 때문에 꺼져야 되는데 안 꺼졌기 때문에 지금 선생님이 잘못됐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꺼지죠? 이렇게 꺼졌다는 것은 일단은 동작 자체는 똑같아요. 전진까지는 되는데 원래는 얘 꺼지면서 후진을 했어야 했지만 편측 솔레노이드 밸브는 꺼짐과 동시에 공압이 여기서 나오던 공압이 이 오른쪽으로 공압 방향이 스프링에 의해서 자동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공압 방향이 바뀌니까 실린더가 자동적으로 후진을 하는 건데 이 양측 솔레노이드 밸브는 스프링이 없어서 그냥 여기서 공압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전진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럼 얘가 꺼졌으니까 아까 선생님이 말했듯이 후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 P21이라는 애를 켜주기만 하면 됩니다.
P21을 켜주면 공압의 방향이 바뀌면서 실린더 1번이 후진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얘를 껐기 때문에 아까 둘 중에 하나만 켜야 한다는 조건을 만족했죠. 그래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양측 솔레노이드 밸브를 프로그래밍 할 때 그냥 편측 솔레노이드 밸브처럼 프로그래밍하고 후진단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주면 그게 양측 솔레노이드 밸브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럼 P21을 켜주는 건 전진하는 거랑 후진하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후진시키면 됩니다. 똑같이 프로그래밍을 해주면 돼요.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여기가 좁으니까 라인을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라인을 추가하고 그러면 이거 프로그램을 보면은 전진 중인데 끝까지 오면 이게 켜지는 겁니다. 얘가 그러면 역할이 지금 양측 솔레노이드 밸브의 전진단을 끄고 얘 역할을 하나 더 추가할 수 있어요. 뭘 할 거냐면 후진을 시켜라 라는 조건으로 우리가 얘의 역할을 하나 더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얘가 Y였다면 Y가 아니라 여기다 출력을 바로 달았다면 얘한테 여러가지 역할을 부여하기가 조금 불편해요. 할 수는 있는데 이중 코일이랑 뭐 여러가지 때문에 약간 불편합니다. 그래서 M을 쓰는 게 좋아요. 그러면 M1이 켜졌을 때 후진을 해야 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자기 유지를 해줘야겠죠. 자기 유지를 해야지 계속 얘가 후진을 시킬 때니까 사실 뭐 안 해도 상관은 없는데 해서 하는 게 좋습니다. 일단은 그럼 일단 후진 중이라는 조건을 만들었어요. 자, M1이 켜졌다는 건 지금 후진 중이라는 거예요. 후진 중인데 뭘 만나면 얘를 꺼라 하면 되죠. 후진 중인데 언제까지 후진할 거니? 그러니까 후진의 리드 스위치를 만났을 때까지 후진을 시킬 거야 라고 여기다 달아주면 되겠죠. 그럼 여기다가 P0을 달아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일 후진 중인데 후진을 끝까지 하면 뭘 할 거야 라고 코일을 달아주는 거죠. 그러면 M2의 역할을 우리가 이제 정할 수 있는 거예요. 뭐 할 거냐면 후진을 끝내라 라고 조건을 달아줄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비접점으로 달아주면 후진을 끝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했으면 이제 프로그램 끝난 거예요. 이게 양측 솔레노이드 밸브의 왕복 운동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제어를 할 솔레노이드 밸브의 코일을 여기다 달아줘야겠죠. 후진은 P21이니까 P21을 달아주면 됩니다. 프로그램 한번 읽어보고 갈게요. 자, 실린더 1번이 후진해 있는데 버튼이 눌리면 전진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럼 얘가 자기유지 되면서 M0 자기유지 때문에 켜지면서 P20이 결과적으로 켜지고 전진을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럼 전진 중인데 언제까지 전진하냐면 전진 리드 스위치가 켜졌을 때까지 전진을 한다는 거예요. 즉 끝까지 전진을 했다는 거고 끝까지 전진을 하면 M1이라는 애를 킬 거야 라고 한 겁니다. M1의 역할이 뭐였냐면 전진 솔레노이드 밸브의 전진단을 끄고 후진을 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M1이 켜지면 이제 후진을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M1 자기유지 때문에 P20을 켜지면서 후진시키는 솔레노이드 밸브의 코일이 켜지면서 후진을 시작을 할 거예요. 후진 중인데 후진 끝까지 되면 M이라는 애를 킬 거야 라고 한 거예요. 그럼 M의 역할이 뭐냐면 후진단의 솔레노이드 밸브의 코일을 꺼주겠다 입니다. 이러면 프로그램 전체 다 꺼지고 다시 원래 상태, 제일 초기 상태로 돌려서 우리가 계속 왕복 운동을 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주구조절 설명했는데 동작이 안 되면 안 되니까 한번 제대로 되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동작을 시켜보면 이렇게 잘 되는 거 보이죠? 그래서 양측 솔레노이드 밸브에 제어할 때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이 뭐냐면 이 P20과 P21이 동시에 켜지지 않도록 우리가 만들어 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걸 인터락이라고 해서
이전 프로그램이 전 프로그램에 영향을 주는 거죠. 영향을 줘서 서로 영향을 받으면서 동작이 안 되게끔 우리가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M일은 보통 이건 두 프로그램이 아니라 선생님이 약간 시퀀스로 짜서 이렇게 된 거고, 인터락 얘기는 그냥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측 솔enoid 밸브는 이렇게 제어를 하면 되고,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나머지는 학교 와서 제어하면서 한번 실제로 동작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과제 열심히 하세요.